1957년생 김도연, 올해 67. 은행에서 평생을 일하다 작년 가을 정년퇴직을 맞았다. 매일 아침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30년 넘게 출근하던 습관은 하루아침에 끊겼다. 시계 초침은 느리게 움직였고 집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처음 며칠은 이제 좀 쉬자는 생각에 늦잠도 자고 책도 들춰봤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채웠다. 아내는 여전히 부지런히 집안을 돌봤지만 도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TV를 켜면 부동산, 주식, 노후 설계 얘기가 쏟아졌다.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자신있게 돈을 불리고 있었다. 나도 평생 돈 만지던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닐까?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피어올랐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술잔을 들며 자랑했다. 야, 나 주식으로 2달 만에 3천 벌었다. 농담인 줄 알았지만 통장 내역이 증명했다. 순간 도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에 와 그 얘기를 전하자 아내는 손사래를 쳤다. 여보, 그런 건 이제 그만. 있는 돈 아껴 쓰자. 옳은 말이었지만 도연은 괜히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평생 은행에서 돈 만졌던 내가 못할 게 뭐람. 근거 없는 확신이 차오르며 하루가 달라졌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불안보다 욕심이 앞섰다. 작은 투자만 해도 금세 불어나는 수익 그래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밤 도현은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길만 가면 된다. 내가 잘못될 리 없어.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조용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약 2억 8천만 원. 겉보기에 여유 있어 보였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월 생활비 200만 원, 병원비와 손주들 용돈까지 더하면 넉넉 잡아 300만 원이 필요했다. 1년에 3,600만 원. 단순 계산만 해도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지금 가진 돈만으론 80세도 못 채운다는 결론이 나왔다. 평생 일했는데 왜 이리 빠듯한 거지?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설쳤다. 젊은 시절 은행 창구에서 늘 듣던 말이 떠올랐다. 돈은 굴려야 불어난다. 그 말을 이제야 실천해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그는 경제신문을 펼쳤다. 퇴직자 어씨 주식으로 노후 준비 성공. 코인 투자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 아니다. 기사마다 성공담이 쏟아졌다. TV에서도 연일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화면 속 웃는 얼굴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했다. 도연은 결심했다. 은행에서 30년 일했는데 숫자 보는 눈은 누구보다 있지 않나. 난 남들과 다를 거야. 처음엔 소심하게 움직였다. 500만 원만 주식 계좌로 옮겼다. 하지만 불안은 오히려 커졌다. 계좌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아내가 눈치를 주자 습관 같은 거야라며 얼버무렸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그냥 아껴 쓰며 살자. 괜히 욕심내다 큰일 나.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다. 평생 돈 만지던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자존심이 불쑥 올라왔다. 밤늦게 켜진 모니터 불빛에 그의 얼굴은 흥분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퇴직 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은 이제 숫자가 오르내리는 그래프가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그래프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을. 김도연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며칠 뒤 계좌의 숫자가 55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단 3일 만에 50만 원. 은행에 있을 땐 1년 묵혀도 얻기 힘든 이자를 며칠 만에 손에 쥔 셈이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평생 교단에 있던 친구들이 퇴직 후 무료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자신은 달랐다. 내 노후는 이 길로 보장되는구나. 그날 밤 도현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이번에 조금 벌었어.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나 아내는 얼굴을 굳히며 도현씨, 제발 당장 빼. 우리 나이에 모험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잘라 말했다. 순간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누구보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인데 왜 나를 못 믿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도현은 더 큰 금액을 베팅했다. 2천만 원을 옮기자 손끝이 떨렸지만 불안보다 기대가 앞섰다. 며칠 후 계좌의 숫자는 2,4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교직 시절 월급 봉투를 받아들던 순간보다 더 짜릿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매혹됐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자신감은 곧 오만으로 변했다. 아내의 만류도 친구의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차라리 그들의 말이 도연의 오기를 더 키웠다. 내가 성공하면 두고 보라고 해야지. 밤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빨간 그래프가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눈은 번쩍였다. 자정이 넘어도 불을 끄지 못했다. 하지만 달콤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까진 알지 못했다. 봄이 오자 도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오르내리는 그래프를 확인했다. 밥을 먹다가도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도 손은 계좌로 향했다. 당신 또 그거야? 아내의 한숨이 깊어졌다. 하지만 도연은 못 들은 척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다. 투자금은 2배 가까이 불어났고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2020년 초 예상치 못한 폭락이 찾아왔다. 글로벌 뉴스에서 이상 징후를 전하더니 며칠 만에 주식이 곤두박질쳤다. 계좌에 찍힌 금액은 단숨에 반 토막이 났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설마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그래프는 무심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아내는 다급히 말했다. 여보, 지금이라도 그만둬. 다 잃기 전에.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라. 이건 일시적이야. 다시 오를 거야. 말은 단호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는 잠을 설쳤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컴퓨터를 켰고 그래프가 오르지 않으면 한숨을 내쉬었다. 몸무게는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정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묻자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말은 냉정했다. 야, 그만해라. 그 돈 내 노후야. 다시는 못 번다. 순간 화가 치밀었다. 내가 실패자라도 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다. 자신이 발을 내디딘 길이 이미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연의 자존심, 존재의 무게가 그 그래프에 걸려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도연의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삭막해졌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사라졌다. 아내는 국을 뜨며 도연 씨, 오늘도 또 그거 봤어? 하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시선을 피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사람 좀 봐.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하루 종일 돈만 쳐다보는 게 인생이야?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가족 위해 하는 거야. 나 잘 되면 다 같이 편해진다고. 목소리는 커졌지만 속은 텅 빈 울림뿐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상 위엔 냉기만 흘렀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며 활짝 웃었지만 도연은 기운 없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순간 자존심이 치밀어 올랐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날 선 목소리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손주는 눈치를 보며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아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점점 낯설어. 내가 알던 사람 같지가 않아. 그 말은 도연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치밀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뛰는 건데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의 마음속엔 애정과 분노가 뒤엉켰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점점 알 수 없었다. 오직 숫자와 그래프만이 그의 자존심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집요한 집착은 결국
가족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미 절반 이상 줄어든 자금을 복구하려면 단번에 큰 판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짓눌렀다. 모니터 속 반짝이는 차트, 단숨에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성 글들이 눈을 현혹했다. 이번만 성공하면 된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돈 대부분을 한 종목에 몰아넣었다. 클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처음 며칠은 희망적이었다. 그래프가 위로 치솟으며 계좌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빠져 연신 흥분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봐라,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고도 없이 악재 뉴스가 터졌고 주가는 폭포수처럼 추락했다. 하루 만에 계좌는 반토막, 이틀 뒤엔 잔액이 바닥을 드러냈다.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은 그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아내는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도연 씨, 이게 다 뭐야? 퇴직금이. 우리 노후가 울먹이는 아내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창밖의 가을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그의 마음속 희망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김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계좌 화면을 바라보았다. 30년을 일궈온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진 자리엔 공허한 숫자만 남아있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란 말인가? 손에 쥔 빈 소주잔이 덜덜 떨렸다. 아내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깊은 한숨만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도연의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실망과 체념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댈 언덕이 아니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는 이는 없었다. 이미 그의 집착과 오만으로 인해 주변 관계는 무너져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단지 잘해보고 싶었던 건데. 허공에 흩날리는 독백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래프가 곤두박질치는 화면이 눈앞에 나타나고 아내와 아들이 등을 돌리는 장면이 겹쳐졌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눈을 뜨면 새벽이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만 빈 계좌는 냉혹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낯선 노인을 보았다. 눈밑은 검게 꺼졌고 어깨는 축 늘어졌다. 저게 나라고? 한때 성실한 은행원, 든든한 가장으로 불리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패배감에 짓눌린 그림자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가족의 신뢰, 스스로의 자존심, 그리고 평생 지켜온 삶의 무게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겨울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도연은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낙엽은 이미 다 떨어져 앙상한 나무들만 남았고 그의 마음도 그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체념이 오히려 위안이 된 것이다. 아내는 여전히 차갑게 굴었지만 가끔은 밥상을 차려주었다. 도연은 그 작은 행동에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희망을 보았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 하지만 이제 그는 돈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욕심이 문제였지. 도연은 중얼거렸다. 평생 다루던 숫자에 인생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곧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순간 그는 길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차트를 끊고 아내와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점차 늘었다. 시장에 함께 가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손주와 놀이터에 나가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잃어버린 행복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도연은 이제 깨달았다. 진짜 노후의 가치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라는 것을. 늦게 배운 교훈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숫자에 매달려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가장 큰 지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을 더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